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 해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커플로 만난 남편과 일찍이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법학과였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 패스를 하고 검사가 되었고 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주부가 되었어요. 학교 졸업은 했지만 졸업 후 아이가 너무 어려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때 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그 삶 또한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저를 늘 안타깝게 보시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행복을 빌어주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검사 남편을 얻었다며 늘 저에게 구박을 하였어요. 너도 네 꿈이 있는데 어떻게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니? 너 변호사 한다며? 엄마가 너 그냥 시집가라고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너도 네 꿈을 펼치란 말이야. 본인이 꿈을 펼쳐야 시댁에서도 할 말이 많은 거야. 알아? 지금 이렇게 아이 키우며 사는 것도 행복한데 뭘. 서서방 다정하고 아이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지. 너도 엄마 딸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좀 영리했어? 아휴, 지금쯤 너도 서서방처럼 검사 되거나 변호사 하고 있을 텐데.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엄마가 뭐야 애엄마가. 너만 보면 진짜 속상해. 아휴, 화나 죽겠어. 엄마, 괜찮아. 조금 여유 생기면 다시 시작하든 뭐라든 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100세 나이인데 걱정 마. 엄마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늘 저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절 보면 항상 안타까워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검사 남편 잘 만나 호강하고 사는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보인 것 같았죠.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전 어머님한테 그저 남편 앞길 망친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을 때도 제가 없었더라면 더 빨리 시험에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시집살이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늘 집에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손에 놓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생길까 늘 고민했거든요. 와서 겉절이 좀 담그고 열무김치 좀 담가라. 시집 잘 가서 호강에 겨운 것이 알아서 딱딱 시집에 잘할 것이지. 내가 꼭 전화를 해야 오니? 너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휴, 우리 아들도 지금쯤이면 검사나 변호사 만났거나 아니 또 알아? 열쇠 많이 해줄 수 있는 집에 장가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하필이면 너를 만나서 인생이 꼬일 게 뭐니? 아유 속상해. 남자 팔자도 뒤웅박이다. 여자 팔자만 뒤웅박이 아니야. 어떻게 하필 골라도 돈 없는 집 딸내미를 골라가지고. 어머님, 말씀 너무하세요. 그래도 제가 아이랑 산 지 7년째인데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지금 다 포기하고 윤미랑 이희만 보고 사는데 저라고 희생이 없는 줄 아냐고요. 너무하시네요, 항상. 며느리? 참나. 순진한 애 꼬셔서 애부터 가져놓고 며느리? 내가 애만 아니었어도 넌 결사 반대였어. 알아?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사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 집에 더 잘해야지. 안 그러니? 내 아들이지만 다정하고 번듯한 직업에 뭐 하나 꿀릴 거 전혀 없는 앤데 아유 속상해. 말해봤자 뭐하니? 입만 아프지. 와서 김치나 담가. 어머님은 늘 전화로 저에게 모욕을 하셨지만 참았어요. 멋지게 키운 아들 누굴 줘도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저 아들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죠.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변치 않는 남편의 마음과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시댁 때문에 화가 나다가도 남편이 달래주면 참 그것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렇게 슬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안해.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너도 꿈을 펼쳐야 하는데 혹시 뭐 하고 싶거나 준비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언제든 도와줄게. 이제 윤미도 학교 들어갈 나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유미 학교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그때 뭘 시작하던지 해야지. 나도 내 꿈 버리지 않았으니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자기랑 윤미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내조하는 것도 행복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너한테 모질게 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가 내가 일찍 결혼하고 애 아빠가 되니까 그저 안타까우셔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말 안 해도 잘해주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줘. 남편이 제 마음을 위로해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을 보면서 버티고 버텼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조와 아이 키우는 거에 열중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곧 결혼을 할 거라면서요. 예비 사이가 될 신우이 남편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의사 사이를 데려오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한탄을 하시면서 더욱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이 집안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의사라니. 우리 집안에 검사 있고 의사 있고 다 있네. 아유, 우리 승미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다. 당연하지. 내가 뭐 아무나 데리고 올 줄 알았어? 나도 오빠 보면서 배운 게 많다고. 엄마, 언니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또 실망을 주겠어. 어쨌든 엄마가 좋아해주니 나도 좋네. 내가 엄마 실망 안 시킬 거라고 했지? 당연하지. 내가 너네 오빠 때문에 속 썩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아주. 그래도 네가 실망 안 시켜서 너무 고마워. 걱정 마, 엄마. 이제 어디 가서 사이 자랑해. 아들 검사에 사이 의사다. 이러면서. 엄마는 법조계, 의료계 다 걸쳐져 있네. 아이고,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모임 가서 자랑할 생각에 내가 어깨가 세워져 아주. 우리 딸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가 일부러 들리게끔 말씀하더라고요. 참 굴욕적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의사 남편을 얻은 신우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벌써 사모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원래도 저를 깔봤지만 의사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한 뒤부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딱 시어머니 판박이었거든요. 오히려 남편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자 신우이는 어깨가 아주 한껏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속으로 본인의 내실을 키우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들까 싶어 얘기하진 않았어요. 신우도 한 성격 했거든요. 오빠도 불쌍하지. 마누라 덕 봐야 하는데. 참 덕도 못 보고 맨날 피땀 흘려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 남편 되실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승수 씨는 검사라지만 아가씨도 뭐 딱히 별 볼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랑 똑같은 처지인데 그 집 시댁에서 아가씨한테 대하는 게 저한테 하는 거 같이 하나요? 참 저도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제가 펑펑 노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말하니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 언니랑 나랑 급이 같아? 이것 보세요, 언니. 언니네 집은 뭐 볼 거 있어요? 엄마가 언니네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한대잖아요. 근데 개뿔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검사 사이 얻었으면 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희 집은 이 사람 병원도 차려줄 능력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 언니랑 나랑 비교를 해요, 감히? 아, 기분 나빠, 정말. 그래요. 아가씨, 정말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셨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사신 분들 아니에요. 꼭 돈이다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말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리 소란이야? 하여간 너만 이 집에 오면 소란이라니? 없는 것이 분란만 일으키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딸 왜 그래? 또 얘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참나, 급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속을 긁으려들어, 어? 하여간 못 배워먹어서는. 어머님, 그래도 제가 아가씨보단 많이 배웠죠. 참 지금 아이 보고 남편 내조하느라 그렇지. 그래도 배운 건 제가 더 배웠네요. 그래요, 언니? 참 똑똑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집안의 천덕꾸러기죠? 현재가 중요하지. 안 그래, 엄마? 시어머니는 늘 언제나 저만 탓했어요. 그러다 신우 예비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죠. 그날 예비 사이 앞에서 저한테 잘해주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토악질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사이 앞에서 그런 못된 꼴을 보일 수 없으니 정말 시집가고 7년 만에 저에게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웃기기도 하였고요. 딸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었는지 오히려 딸이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고소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매번 쌀쌀맞은 할머니 모습만 보다 친절한 할머니를 보니 애도 놀란 거죠. 우리 사이 밥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거든. 예, 너도 앉아서 같이 먹자꾸나. 누가 보면 너 밥만 차리고 밥도 못 먹는 줄 알겠다. 안 그러니? 이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요거 나물 무친 거 한번 먹어봐. 어서. 할머니, 오늘은 엄마한테 화 안 내네? 맨날 엄마한테 화냈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 안 내니까 너무 좋다. 어머, 유미야. 할머니가 언제 엄마한테 화를 냈어? 참나. 우리 유미 꿈 꿨구나. 얘가 왜 이래? 이서방, 신경 쓰지 말게.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 승미 씨도 음식 좀 배워야겠어요. 안 그래? 아, 우리 새언니가 요리 하나는 기깔나지. 그러게, 나도 언니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네? 저한테요? 아, 뭐 제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요. 오늘 어머니랑 아가씨랑 좀 이상한데요? 얘는 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농담도 참. 우리가 언제 네 음식을 안 좋아했니? 네가 해주면 다 잘 먹지.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참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언니한테 한두 가지 좀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 가식적인 모녀 앞에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오직 의사 사이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러겠나 했거든요.
그렇게 신우이는 바쁜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저 신우이 인성을 알까 싶기도 했지만 뭐 본인이 선택한 결과 본인이 책임지는 거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후회는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언니,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까 그 태도 뭐예요? 우리 도은 씨가 묻어내서 그렇지. 예민한 남자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이제 우리 오빠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네?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눈치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초를 치려들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알겠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우리 승미 망치려고 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 엄마. 아, 무슨 또 이 사람이 승미를 망치려고 들어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승미 너 말 조심 안 할래? 너보다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이서방이 너 그런 거 알아? 참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주. 네가 얼마나 집에서 애를 잡길래 우리 숭수가 나를 보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대들길. 아들 키운 공은 없다더니 아유 내 팔자야.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엄마 그만 울어. 내가 있잖아. 참나 오빠 너무한다. 저 불려우한테 조종당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뭐? 불려우요? 아가씨 말 가려서 안 해요? 제가 불려우면 아가씨는 꼬리 9개 달린 여우 아니에요? 참나. 끝까지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아유, 제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내가 원 미치겠다.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죠. 아까 제가 식탁에서 했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예비 남편이 가자마자 따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있어서 실드를 많이 쳐주었지만 참 기가 막힌 행동들이었죠. 남편 빼곤 정말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안이 점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밟아버리고 싶은 욕망도 가득 차 올랐고요. 그렇게 집에 와 전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계획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무시만 당하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시댁과 대판한 뒤로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두었기에 나름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의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나 몰라라 할 순 없더라고요. 나름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도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넌 그날 그러고 가서 얼굴 한 번을 안 비춘다 아주.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안 비춰? 승미 피부 관리 받으니까 네가 피것 좀 해다 줘라.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니 뭘 할 줄 아니? 예비 신부가 택시 타고 다니는 꼴도 우스우니까 네가 좀 데리고 와. 네? 어머님, 저도 요새 바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사도 아니고 아가씨는 손 없대요? 택시 콜만 부르면 오는 거구만. 뭐야? 너 말 다 했냐? 아주 이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점점 아주 멋대로야. 처음엔 고분고분 하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기사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제 스케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이렇게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곤란하죠. 아이고 목덜미 잡고 쓰러지겠네 아주. 별것도 아닌 게 이제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고 들어?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시키지.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뻗대길. 아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택시 부르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주 못 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세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갔어요. 바쁘기도 했고 어이도 없었죠. 그리고 제 할 일을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로 욕을 해댔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아무리 말을 해도 절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시누이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남편 가족의 결혼식이니 웃으면서 하객도 맞이하고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시누이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니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식이 끝난 뒤 남편이 저에게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받은 축의금을 지키는 일이었죠. 이거 축의금인데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 해서 이것 좀 먼저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래? 정신이 진짜 없네. 그래.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정산실에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볼일 보고 와. 다들 식사하시러 가셨나 봐. 돈 받느라 화장실 한번 못 갔네. 얼른 다녀올게. 먼저 가 있어. 천천히 와. 그거 총액이 5천만 원이더라고. 알겠어. 내가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아우, 저 땀 좀 봐.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돈만 받았나 보네. 축의금을 받느라 화장실 한 번 못 간 남편이 저에게 축의금을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그 축의금을 들고 정산실로 향하던 때였어요. 제가 그 돈 봉투를 들고 정산실에 가는 걸 목격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욕을 하며 따라오더라고요. 전 순간 나한테 욕한 건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말이죠.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성난 얼굴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야, 너 그 돈 들고 어딜 가는 거야? 이게 아주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짓을 했겠네 아주. 며느리 주제에 심히 돈을 삥땅 쳐. 너네가 그럴 줄 알았다. 아주 못돼 처먹은 것. 내가 너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아주. 이 못된 도둑년. 뭐라고요? 도둑년? 아니 어머님,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왜 들고 있냐면 말이죠. 참나. 됐어. 잘 걸렸어. 변명은 필요 없다 아주. 오늘 내서야 너랑 승수 이혼시켜야지. 어디 도둑년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너 그 돈이 얼만 줄인 다 알아? 얌전한 고양이 보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아주 돈을 들고 나르려 드네 이것이. 너 따라 들어와. 이유를 말하려고 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정산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제 머리끄덩이와 옷을 모조리 쥐어뜯더라고요. 순간 제가 이유를 댈 시간도 없이 말이죠. 막무가내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나서야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정산실로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연타로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전 시어머니에게 벗어날 수 있었죠. 에이그머니나 이게 뭔 짓이래요? 사돈 아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제 뺨을 제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고 있는데 사돈이 왜 나서서 제 뺨을 치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제가 뺨을 맞은 게 맞는 건지. 교육을 시켜요?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며느리 도둑으로 본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무식하고 천박할까? 제가 지금 본 게 맞는지 심장이 펄펄 떨릴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변호사 양반? 절 쥐어뜯고 있는 걸 발견하고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의 사위의 부모님, 즉 사돈 어른이시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제가 정산실로 어머님께 끌려가는 것부터 저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곤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거였어요. 사실 사돈 어른과 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기가 죽어 살고 있던 어느 날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제가 각성을 제대로 한 뒤 변호사 시험을 본 것이죠. 다행히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던 터라 아이를 보며 조금씩 공부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선배 사무실에 주 2, 3일 출근을 하며 일을 소소히 하고 있던 그때 제 의뢰인으로 사돈 어른들이 오신 거였죠. 형제들과의 땅 문제로 인한 재산 싸움이었어요. 그걸 제가 변호를 맡아 해결해 주었고 사돈 어른들은 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긴다며 고마워하였죠. 그리고 우연히 오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랍니다. 사실 사돈 어른들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정신이 없어 아는 척을 하지 못하였거든요. 사돈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절 보고 이따 인사해야지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꼴까지 보이게 된 거고요. 아니, 우리의 은인을 이렇게 취급해요? 그리고 며느리라면서 돈을 훔치겠어요? 이거 아주 못해 처먹은 아줌마네. 내가 이런 무식한 집에 우리 아들을 장가들일 뻔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요? 무식하게? 아니, 변호사님, 얘기 좀 해봐요.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쥐잡듯이, 아유, 남사스러워라. 아, 그러게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설마하니 제가 이 돈을 훔치겠어요? 승수 씨 화장실 가는 사이 잠깐 들고 있던 축의금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제가 훔쳤다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이 집구석에서 생각하는 나란 인간. 아니, 변호사라니. 그리고 사돈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알아요? 그리고 네가 안 가져가려고 했다는 보장이 있어? 저희 집 문제로 좀 의뢰를 했더니 담당 변호사였어요. 아, 그건 그렇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엎읍시다. 이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우리 아들 이 집에 장가 못 보내겠으니. 참나, 무식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며느리 대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저 법학과 나온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 변호사 시험 받고 합격했어요. 우연히 선배 사무실에 취직도 했고요. 나중에 자리 좀 더 잡히면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참나, 어머니한테 그냥 부엌대기였을진 몰라도 밖에 나가면 안 그렇거든요. 네가 변호사가 됐단 말이냐?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사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화로 풀어요, 네? 제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며느리 기강 좀 잡는다고 오보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풀어요. 안 봐도 훤하구만. 뭔 얘기요? 난 이 집이랑 절대 엮일 수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 애미의 그 딸년이지. 안 봐도 비디오구만. 이렇게 정산실에서 저희 3명의 구성이 오가자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고 넋을 잃더라고요. 제 쥐어뜯긴 모습과 망연자실한 시어머니 모습,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사돈 어른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모든 걸 파악했다는 듯이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을 끊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냐며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는 가장 행복할 딸의 결혼식에서 딸의 파혼, 그리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좋아하던 의사 사이도 다 잃었어요. 모든 게 자업자득 본인이 부른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사실 안쓰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가 않았어요. 그저 우스웠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엄마가 이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럴 줄 몰랐네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우리. 이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 같네요. 그리고 사돈어른들 죄송합니다. 좋은 날 못 볼 걸 보여드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여보, 가자. 이제 엄마랑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얼른 나와. 뭐야? 너 지금 어미랑 인연을 끊자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그렇게 하니? 여자가 뭐길래? 여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나를 도둑년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아들 없이 살아봐 어디? 그리고 아가씨 결혼도 파토 났으니 알아서 신랑감 다시 찾아보고. 윤미랑 승수씨 절대 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 끝이니까. 전 그 길로 남편과 사돈 어른들께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참 속이 시원한 눈물이었고요. 건너듣기로는 사돈 어른 집에서는 파혼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그냥 그 길로 파혼을 요구했고, 아가씨의 남자친구조차도 이번 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며 아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죠. 한순간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사이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은 셈이었죠.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었지만 저도 이렇게 사돈 어른들께 도움을 받으니 진정으로 고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 원망하면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모든 걸 돌려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그 모습도 얼마나 꼴사나운지 웃기더라고요.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돌렸네. 그리고 우리 승미 결혼식도 다 해결해 놓으란 말이야. 네가 가서 말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야 우리 승미 파혼 없던 게 되지. 안 그래? 너 때문에 지금 다 망쳤어. 너 하나 때문에. 아줌마 나가세요, 이 집에서. 그리고 그때 나 뒤뜯은 거 여기 상해 진단서야. 법원에서 보자고. 나 변호사인 거 이제 알았죠? 돈마저 잃고 싶지 않으면 얼른 나가요. 그리고 아가씨, 아니 야, 너 어린 게 그따위로 살지 마. 알겠어? 어디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뭐야? 너 때문에 도은 씨도 나랑 헤어지자고 난리야 지금. 어떡할 거야? 내 미래였는데 네가 다 책임지라고. 얼른 가서 아니라고 싹싹 빌어. 네 말이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들을 거 아니야. 네가 그 집 살려줬다며. 제발 빨리 가서 말해. 내가 왜? 모든 건 인과응보란다. 알겠니?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으니 그렇게 사는 거지. 평생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경찰에 자택 무단 침입죄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나가. 당신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역가우니까 꺼지란 말이야.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죠. 시어머니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법원에서마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이제서야 손절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마저 늘 시댁의 편이었다면 정말 진작에 못 살았을 텐데 언제나 제 편이 돼주어서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와 절연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감행해준 남편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참 못 볼 걸 많이 당하게 했다. 마지막까지 엄마가 너한테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아니야. 그래도 이제 후련해. 다신 안 보고 싶어. 다시 생각해도 도둑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잖아? 그 어르신들 아니었으면
진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을 뻔했지 뭐야. 나도 당황해서.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더 미안하지.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훨훨 날아다녀. 내가 많이 도울게. 고마워. 이제 나도 자존감 회복하면서 살 거야. 못했던 것도 실컷 하고 일도 하고 멋진 엄마가 될 거니까 지켜봐줘. 전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늦지막이 본 시험이지만 정말 시기 좋게 한 번에 합격했고 이제서야 꿈을 이루고 산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밖에 나가 일을 하니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도 시댁과 아예 손절을 하고 나니 오히려 새 식구 이렇게 단란한 시간 보낼 수 있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돌아온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건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 그리고 딸, 또 제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저희 첫 의뢰인이자 이번 일의 1등 공신 그 어르신들께도 정말 고맙다고 매번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큰 효도를 한 것 같은 기쁨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가까이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항상 힘내시고 우리 곁에 행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암울하고 우울했지만 이렇게 앞날을 개척하고 살다 보니 참 웃을 날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세상에 늦은 일은 없더라고요. 학교 졸업 후 정말 아줌마인데 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건 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맞는 길이겠죠.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친정과 시댁 모두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남편 또한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들밖엔 없었죠. 고단한 삶이 이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로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승호가, 우리의 비록 가족들이 찬송하는 결혼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만 보고 잘 살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너랑 우리 아들 주혁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더 잘할게.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지.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아이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못 갖고 있잖아. 주혁이 조금 더 크면 당신 좋아하는 여행 실컷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참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우리 주혁이가 내 보물이야. 다른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금전적으로는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세 가족만 있다면 항상 행복한 시간이 유지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저도 놀랐지만 시댁에서는 더욱 놀라셨죠. 남편은 저와 아들인 주혁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슬프게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댁에선 저를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연락도 받지 않으셨죠.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애들 아빠 가고 나서 당장 아이 먹일 밥도 없어요. 아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아들 잡아먹은 애가 뭐가 이쁘다고 와? 당장 안 꺼져? 어머님, 저는 아니더라도 아이 보고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한테 손주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시댁에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저를 보면서 분노를 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손주가 없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정 역시 가난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허드렛 일, 잡일 모두 밤낮 없이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을 때면 등 뒤에 업어서라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갑작스럽게 번지게 되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저는 갇히게 되었어요. 겨우 구출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나서 오랜 시간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생계였어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 걱정이 더욱 컸죠. 그래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함에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일부분인 화상 자국이 남아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선 화상 때문에 일을 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커주었어요. 그은한 사춘기도 없었던 아들이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혹시나 나를 창피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한 번도 학교 근처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왜 거기 있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지. 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 학교는 잘 끝났어? 엄마, 난 괜찮으니까 학교 앞에도 오고 학교에 상담도 와. 엄마, 나는 엄마 얼굴 예뻐. 엄마 얼굴 신경 쓰이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숨고 있지 말고. 아들은 항상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제 얼굴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 대학 학비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일도 있었네요. 주혁아, 오늘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말이야. 선생님은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가 안 간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야? 엄마,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대학 입학을 하면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맞니? 그건 맞는데. 엄마,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주혁아, 엄마는 주혁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말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모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것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엄마, 나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는 아들 믿고 있지. 그렇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이가 어디를 가고 싶던지 엄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건 돌아가신 아빠도 원하는 일이야. 아들과의 대화 끝에 아들은 명문대로 진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아들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도 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저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주혁아, 엄마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주혁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 엄마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도 엄마의 일이야. 다른 것보다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요. 엄마도 일하는 시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엄마 아직 젊어. 지금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제 졸업하고 일 시작하면 평생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아빠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갔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임용까지 모두 합격을 한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아들의 졸업식 날 저는 제 화상 흉터가 신경이 쓰여서 멍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신경 쓸 수도 있고 창피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을 아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검사가 되고 집에 보답을 하겠다며 월급을 통째로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다 그만둬. 내가 앞으로 엄마 평생 먹여 살릴게. 아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네 삶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누가 책임져 주지도 살아주지도 않는 일이니까 엄마 삶은 엄마가 잘 꾸려 살게 해줘.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보답하게 해줘. 엄마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는 알아서 일하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의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러니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아들의 삶을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용돈도 챙겨주려고 했고 집도 이사를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삶이 더 길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도움을 지금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들이 검사로 지내게 된 그 후로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곤 아들의 결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난 후 처음 아들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근처 카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주혁 씨 여자친구 손민주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주혁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죠? 네, 이제 1년 되었어요. 어머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네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곱고 예쁜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반가워요. 주혁이 말로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주혁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요. 나는 우리 주혁이가 좋다면 다 괜찮아요. 우리 집은 보다시피 나와 주혁이밖에 없어요. 아,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여동생 있습니다. 부모님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처음 보는 날부터 싹싹하고 밝았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화상 자국이 혹시나 사돈 댁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이미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혁아, 혹시 내 얼굴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얘기했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나도 혼주로 참석을 해야 하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상견례 할 때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미 여러 번 얘기해 드렸고 민주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 거기다가 괜찮다고 하셨어. 아, 그러니? 그래도 이 정도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 나는 엄마 화상자국 하나도 신경 안 쓰요. 오히려 혼자서 나 이렇게 키우려고 고생하다가 생긴 상처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민주가 왔다가 가면서도 얘기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민주는 어떻대? 괜찮다고 해? 아,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는 주혁이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면 둘만 잘 살면 돼. 알지? 사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화상 흉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상 때문에 잘리면 어쩌지 걱정을 하는 것 외에는 이걸 빨리 치료해서 없애야 되겠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전부터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먼저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사돈댁 식구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주혁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 엄마예요. 민주 아빠입니다. 네, 처음 민주 양 봤을 때 정말 곱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 그런가요?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 앉으니
뭔가 사돈댁 식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걸까 싶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 도중에 아들은 잠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사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화상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20년도 더 되었네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조금 심하죠? 네,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하네요. 네. 그래도 화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요. 네. 그 혹시 예식날은? 괜찮습니다. 화상 자국이지 아픈 건 아니라서 참석할 수 있어요. 혹시 저 혼자 참석하는 게 신경 쓰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유, 답답하네, 진짜. 그 화상 자국. 솔직히 이렇게 심한 줄 알았으면 결혼식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화상 자국이라니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네? 화상 자국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알았죠. 알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식인데 그걸로 참석하시려고요? 아니, 제 꼴이 어때서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래요. 그 정도 화상이 심하면 화장으로 가려지겠어요? 그 얼굴로 예식날에는 참석 마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예식 망치실 거예요? 애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얼굴로 예식 참석하면 오신 하객분들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들 손가락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식은 잘 치르게 해주셔야죠. 저희는 사돈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비 사돈댁에서는 처음부터 저의 얼굴을 보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돈댁에 인사를 가면서도 어머니가 화상이 있으시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특히나 예비 며느리는 그날 집에 인사를 오고 나서 집으로 가 저희 얼굴 때문에 예식이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은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예식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가는 안사돈을 보게 된 아들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엄마, 나 민주랑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는 일도 흔한 게 아니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 아니, 엄마, 나는 결심했어. 솔직히 민주가 엄마를 안 보고 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 주혁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민주랑 결혼하는 거잖니. 그러니 너랑 민주만 생각해.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보아도 아들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자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해오면서 파혼만은 막아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 민주 엄마예요. 주혁이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서요. 아, 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주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서 혹시 주혁이랑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마음이 달라지진 않네요. 아니, 엄마란 사람이 이런 일륜지 대사를 그냥 이렇게 망치게 두실 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얼굴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어머님 얼굴 때문에 예식만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나서서 마음 돌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던 거 아니고요. 말을 했지만 주혁이 마음이 그러한 걸 제가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놀랄 수 있잖아요. 뒤에선 주혁이한테 이런 말 들었다면서 오는 소리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겠다면서 먼저 추진했던 주혁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답니까? 사돈댁에서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 파혼을 종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저 역시 제 화상 자국이 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주혁아, 파혼한 거 정말 바꿀 생각 없어? 엄마, 난 지금 결정 잘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 지난 30여 년간 정말 열심히 너를 키웠어. 맞아. 그러면서 사고로 화상도 입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네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 화상 자국이라는 게 나도 내 얼굴 보면서 놀랄 때가 있으니까. 엄마는 거울을 볼 때만 엄마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평생을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그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장 자주 봤던 내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나를 키워왔던 걸 다 알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아들은 단호한 얼굴로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들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돈댁과 예비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하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주혁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주혁 씨 엄마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혁이 마음이 단호해요. 내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얼굴 화상 그거 얼마나 심한지는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상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신 거라면 참석할 거라고 주혁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돼서 아프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속이고 싶진 않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이보세요. 아드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효자에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화상 자국에 벌이도 편변치 않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요. 이번에만 예식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저희도 다른 거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예식 참석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몸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파혼을 결정한 것은 나에게 한 태도도 있겠지만 예비 사돈 댁의 생각을 보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듣던 와중에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밖에서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울분을 토해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주혁 씨,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지혁아. 그게 아니라. 사돈. 무슨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당장 가주세요. 주혁아, 잠시 얘기 좀 들어봐. 그래, 주혁아.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번에 한 얘기도 사과도 할 겸 예식 참석하시라고 말하려고 왔어. 예식 참석이요?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그날 아파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 아니세요? 아니,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니었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 민주랑 더 이상 결혼 진행 안 합니다. 아들은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혼란 끝에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며 불렀습니다. 자리에 가보니 아들 직장 동료분들이 모두 계셨죠. 저희 어머니세요. 이번에 잠시 일을 쉬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점심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파혼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상심이 크셔가지고 당분간 같이 식사 좀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혁아, 나는 너랑 둘이서 점심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다 계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아니, 엄마. 내가 너무 엄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저희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사고로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파혼도 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신경 쓰이시나 보더라고요. 어머. 그런가요? 어머, 저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파혼하신 거세요? 네. 그쪽에서 저희 엄마께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식 진행을 그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안사돈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편견 없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이죠.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고 사돈댁도 지역에서 봉사로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복지관에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지원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소문 내신 거죠? 네? 무슨 소문이요? 저희가 그쪽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예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이유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면서 그딴 소문을 내신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문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하신 건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소문 제가 만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고 사실인데 뭐가 문제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그만큼 심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심한 말을 했어요? 아, 심한 말을 한 적 없으시다고요? 그럼 누군지 소문이 나도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저희 복지관 문 닫게 생겼어요.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신다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편견이라니요? 그쪽도 부모니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쪽 아드님이 화상 입은 사돈댁에 장가 간다 해도 그러실 건가요? 아마 저랑 다를 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강 대표님 아시죠?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저 예전부터 후원해 주신 분이신데 민주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강 대표님이요? 아니, 물류기업 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결혼식도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후원했던 복지관이 오만과 편견에 휩싸인 관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 내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관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동료들 있는 자리에서 파혼 얘기를 꺼낸 거야?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에게 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한 얘기였어. 사실 엄마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해했잖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 고마워.
아들만 엄마의 삶을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정말 착하고 고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도 종종 만나 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 아가씨 역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아들을 키웠다면 잘 키운 거 맞겠죠?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 키웠다 칭찬해주면 참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사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딸과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끼리 단란하니 살고 있어요. 전 결혼 전에 미술을 전공하여 미대를 나오고 조그맣게 도자기나 접시, 그릇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미술 작가가 꿈이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만족감에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공방을 운영하며 접시나 그릇을 많이 만들었기에 주부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하고 있었고 문화센터 출강도 나가고 있었답니다. 문화센터 출강을 나가면서 저희 시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라고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어머님의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처음부터 저에게 참 잘해주셨죠. 그렇게 수강생님의 권유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 남편과 결혼에 있어서는 후회해 본 적은 없네요. 아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요. 삼성 알지? 진짜 번듯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니까. 진짜 선생님, 한번 만나봐요, 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회원분이랑은 제가 계속 봐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아드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신경 쓰덜덜 마라. 딱 선생님이 우리 아들 스타일이라니까.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 내년까지 한 명이라도 장가를 보내야지 원. 두 놈을 다 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놈 중에 우리 막내가 인물이 왔다요. 진짜로 나만 믿어보라니까. 처음엔 돌려서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그래 나도 한번 만나나 보자는 생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말씀대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식사 안 하셨을 텐데 식사 먼저 고르죠. 어머님 말씀대로 막내 아드님은 굉장히 미남형이었어요. 직업도 연구원에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네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어머님이 당신 너무 잘생겼다고 나한테 계속 만나보라는 거야. 난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생겼다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 처음 보고 놀랐잖아. 너무 잘생겨서.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이 혼자 지냈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하도 엄마가 자만 처져 있다고 둥 떠밀어서 나왔는데 엄마가 내 스타일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못 말리는 것처럼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푹 빠져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너무 감사했죠. 남자친구는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좋았어요. 똑부러지고 배려심도 깊었네요.
그동안 옹졸한 남자들만 만나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지금의 남자친구의 화끈한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무렵 어머님께서는 결혼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이제 바뀌니까 편하게 불러도 되죠? 우리 아들도 이제 30이 넘었고, 난 올해 안에 결혼했으면 하는데. 네,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결혼이요? 아직 저희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고, 물론 지금이야 너무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 조금 더 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 씨도 그럴 거고, 어머님 말씀대로 신중히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그래요. 민호랑 집에 좀 놀러 오고 그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편하게 해요. 아휴, 어쩜 저리 고울까? 어머님이 저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 하니 결혼 후 시집살이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의 인연을 신기해하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흘러 결혼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슬슬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죠. 처음 가본 남자친구의 집은 의외로 집도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문화센터 나오실 때마다 하고 오셨던 명품들의 이유를 집을 보고 알았네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님 혼자 아들들을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아들들을 키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요. 그렇게 집 구경이 끝나고 남자친구의 형님을 뵙게 되었어요.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공부 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았죠. 그래도 성격은 남자친구와 비슷하여 집안 자체가 화기애애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 저 역시도 이 결혼 끝에는 행복만이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취해 행복했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 혼수,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죠. 완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진짜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정말로. 그냥 몸만 와, 엄마는 네가 이렇게 시집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매일 아들들만 키우다가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존재 자체가 선물이니 그냥 몸만 와. 에이,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건 해야죠.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지영아. 진짜 괜찮아. 그냥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넌 최고의 선물이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우리 복덩이. 이제 복덩이라고 불러야겠다. 우리 지영이가 들어오고 그네도 시험 합격한 거 아니?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 통과해서 세무사도 되고 아주 가만 보면 지영이가 복덩이라니까. 우리 집 일이 너무 잘 풀려. 어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너무 영광이죠. 아주버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 되신 건데. 그렇게 전 결혼 전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혼수와 예단은 해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가구, 그리고 어머님께 조그만 선물을 해드렸고요.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셨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시댁이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 뵈러 가자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제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당부를 했어요. 야, 그래도 시댁은 시댁이야. 너 애 낳아봐라. 진짜 달라질걸? 지금 그렇게 잘해주셔도 또 모르는 거라니까? 에이, 안 그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수강생이었잖아.
그때도 인품이 엄청 뛰어나셨어. 내가 그거 보고 소개받은 거고. 아휴, 아서라 아서. 그래도 적당히 해. 너무 잘하지 말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시댁이라니까. 알겠지?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지만 저는 상위 1%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기에 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거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나이는 재수 씨보다 1살 많고 직업은 피부과 의사예요. 인사해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동생 재수 씨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피부과 의사라고? 어쩜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뽀얗구나. 아유, 너무 미인이다. 우리 아들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엄마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얘 며느라, 여기 과일 좀 내오거라. 여기 앉아요, 어서. 다리 아플 텐데. 네, 안녕하세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피부가 너무 고우신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려고 데려오신 분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재원이었어요. 피부과 의사답게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형님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었고요. 이 가족의 완전체구나 하고요. 아니, 너무 곱다. 얼굴도 이렇게 예쁜 분이 의사라니.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유, 너무 불공평하다. 시어머님은 특유의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언행들로 집안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태도가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죠. 처음 보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처음이기에 얼떨떨했어요. 아니, 너는 딱 과일만 내오니? 저녁 준비도 좀 하고 차도 좀 내오고 해야지, 안 그러냐?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 네.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있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혹시 전골류 좋아하실까요? 아, 난 다 잘 먹어요. 알아서 준비해줘요. 어머님, 제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쓰는 크림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혼자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 두 분이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을 하며 혼자 부엌에서 요리를 했네요.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들들까지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곧 가족이 될 식구 밥 하나 맛있게 차려주는 것 또한 예의인 것 같아 열심히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이 자꾸 저에게 비춰졌지만 애써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 물 좀 가져와라. 여기 우리 첫째 며느님 목 막히겠다. 너는 물도 안 내놓고 뭐하니? 우리 둘째가 센스가 좀 없어. 에이, 센스는 타고나는 거 아시죠, 어머님? 아, 저 물 따뜻하게 주세요. 제가 찬물은 못 먹어서 아셨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정말 처음 보는 태도를 하는 어머님과 처음 보는 형님의 환장 콜라보였네요.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기분 나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늘 잘해주시기만 했던 어머님이셨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대하시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갔죠. 그날은 그냥 어머님이 새로운 며느님을 맞이하느라 너무 하이텐션이라 그랬다고 그냥 이해하자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무색하게 어머님은 그날 이후 완전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 이런 거 선물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아이고 예뻐라. 가방도 너무 곱다. 너 닮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동민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안 그래, 동서? 아, 동서라고 말해도 되지? 이제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니까. 그리고 동서 주려고 선물 골라봤는데 이거 이번 시즌 유행하는 코트거든? 아, 감사해요. 저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도 형님 결혼 선물로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접시들이랑 컵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걸로 디자인해봤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 환영합니다, 형님. 제가 2주 넘게 만든 형님네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접시 세트와 커플컵, 값비싼 선물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정성 들여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형님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죠. 기분이 나빴어요. 아, 지영씨, 공방 운영한다고 했죠? 고맙네요. 집에서 풀어볼게요, 선물은. 어머님, 우리 이제 이거 먹으러 가봐요. 제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어머님께 찰싹 달라붙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허무했어요.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신 듯 저에게 퉁명스러웠어요. 밥 먹는 내내 밥이 얹히는 기분으로 밥을 먹었네요. 처음으로 시댁이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꼈죠. 내가 아들들만 있다가 이렇게 딸들이랑 밥 먹으러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특히나 우리 첫째가 나 신경 쓰느라 이렇게 선물 골랐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다니까. 친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어머님, 말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 오셔서 피부 관리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유, 힘들게 나까지. 나야 그러면 고맙지. 이제서야 내가 며느리 덕을 보는 것 같네. 아니, 둘째야 뭐.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뭐 덕이랄 것도 없었고. 안 그러냐, 둘째야? 첫째 내가 복덩이다, 복덩이. 우리 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 네, 뭐 어머님이 그래도 형님이 들어오시니까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형님도 너무 밝으신 분이라 좋고요. 동서, 어머님이 나 예뻐한다고 질투하는 거 아니지? 아무래도 장남이랑 차남은 다르잖아. 며느리도 그럴 거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그래도 동서 정도면 시집 잘 온 거지. 하여튼 잘 지내보자고, 두 며느리들끼리. 알겠지? 뼈가 있는 형님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어머님도 웃어넘기시고 저 역시도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도 없었고요. 그리고 두 분의 대화에 낄 수도 없었네요. 어머님의 형님 사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형님이 의사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요. 저도 남부러울 것 없이 제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어머님이 보시기엔 공방하는 며느리보다 피부과 운영하는 의사 며느리가 더 최고로 보였을 테니까요. 참 씁쓸했네요.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의 사랑엔 조건이 늘 붙는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충격까진 아니었을 텐데 지금에서야 이러시니 받아들이기가 힘겨웠죠. 남편에게 의논해 보려 했지만 저 혼자만이 참으면 다 평화로워질 것 같았기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어머님과의 거리를 두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과 형님께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얘 둘째야. 이번에 너 형님네 신혼여행 다녀오면 그래도 집에서 식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뭐 생각해 둔 거 있니? 꼭 저를 안내해줬다기보단 제 결혼식 끝나고는 외식을 하였기에 당연히 형님네도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외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전화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내심 서운함을 감추고 최대한 밝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뭐 생각해 두신 음식 있으세요? 형님 지난번에 보니까 전골 요리 좋아하시던데 불고기 전골이랑 이것저것 반반 할까요? 내가 꼭 신경 써야 되겠냐? 알아서 좀 신경 써라. 너네 형님이 보통 위인이냐? 하루 종일 머리를 얼마나 쓰겠어? 잘 먹어야지.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식사 때 좀 신경 좀 써라. 알겠지? 그럼 내일 오니까 넌 일찍 와서 준비 좀 해라. 이렇게 하실 말씀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섭섭했죠. 그렇게 저보고 복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이 집에 미련퉁이로 전락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어디 가서 제 직업에 대해 당당하지 않았던 적도 없고 나름 이리저리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비교당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설사 제가 무직이라고 해도 며느리들끼리 비교하며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시녀처럼 부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어머님한테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이렇게 당하기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형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어머님 댁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없는 솜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불고기 전골과 이것저것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형님네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어머님은 또 한 번 입이 귀에 걸리셨죠. 오늘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형님 고단할까 전전긍긍 하셨네요.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 나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 사왔어요. 아, 동서 것도 있어. 앉아서 뜯어봐. 어머님한테는 이 스카프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샀고요. 동서는 핸드크림. 기껏 사온 핸드크림으로 생색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사다 준 것이니 좋아하는 척이라도 했죠. 아, 감사해요, 형님. 안 그래도 핸드크림 진짜 필요한 건데 잘 쓸게요. 한식 드시고 싶은 것 같아 식사 준비했어요. 얼른 드세요. 아유, 고생스럽게 뭘 이런 걸 다 사온다냐? 힘들었겠다. 스카프 어떠니? 어울리니? 고마워, 우리 센스쟁이 큰 며느님.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어요. 형님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도 짜고 저것도 짜고 아주 요리한 사람 무한할 정도로 타박을 했어요. 아우, 짜. 동서가 간한 거야? 어머님도 혈압 있으셔서 짠 거는 조심해야 해, 알지? 너무 짜다. 이건 맵고. 죄다 자극적이네.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데, 동서. 동서는 가만 보면 요리는 소질 없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아니, 조속가 나왔으면 손재주가 있는 건데. 어쩜 이렇게 요리는 똥손이야? 나중에 나랑 요리 클래스나 한번 다녀오자. 확 늘 거야. 그럼 형님은 입맛에 안 맞으면 직접 해 드시던가요? 정성 들여 요리한 사람 무한하게 뭘 그렇게 핀잔만 하세요? 형님 손은 얼마나 금손인지 궁금한데
다음번엔 형님이 실력 발휘 좀 해보시던가요. 기대할게요. 진짜 밥 먹는데 주걱으로 머리통을 때릴 뻔했어요. 기껏 아침부터 장을 보고 차렸더니 짜다, 싱겁다, 맵다, 보글보글 끓었네요. 그렇게 안 짜던데? 형수가 너무 싱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는 이 사람이 해준 요리 다 입맛에 맞던데. 엄마도 곧잘 드시고. 아유, 얘.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둘째가 좀 짜게 먹긴 해. 그거 고쳐야 해. 의사가 잘 알지, 안 그래? 아, 짜게 먹는다고는 처음 들어봤네요. 나름 저도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짜다고 하시니까 똥손인 저는 주방일에 손 떼야겠네요, 이제. 어머, 동서, 삐졌어? 아니, 나는 그냥 동서 건강이랑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뭐가 돼? 저런 식으로 저를 옹졸하게 몰아가는 걸 보고 또 한 번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비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와 형님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같은 해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까지 비슷한 시점에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출산할 때마저도 저를 섭섭하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형님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땐 500만 원을 주시더니 제가 애를 낳았을 때는 100만 원을 주셨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손주인데 금액으로 저렇게 차별하시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빴죠. 이것 또한 형님이 와서 제 속을 긁길래 알게 되었어요. 형님은 늘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동서, 축하해. 우리 둘 다 딸을 낳았네. 아니, 어머님 왔다 가셨어? 어머님 무리하셨더라고. 우리한테 500씩 주시고. 자기도 그 정도 받았지? 네? 500이요? 아, 어머님 그런 걸로 차별하시네요. 네, 형님도 몸조리 하느라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해요.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그럼, 아, 맞다. 우리 어머님이랑 합가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나 일하는데 아기를 전적으로 어머님이 케어해 주신다길래.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님도 적적하시지 않고 형님도 병원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또 복귀하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전문직이 그래도 이게 좋지 뭐. 휴직 다 할 수 있고 다시 복직하는데도 문제 없고, 안 그래? 자긴 공방 어떻게 됐어? 저도 강의랑 클래스만 하려고요. 당분간 아기는 제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아기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저도 공방 열어야죠. 무리하지 마. 그래도 어영부영해서 도우미 아줌마 쓰느니 그 돈 벌 바엔 그냥 아기 보는 게 나을 수도. 그지? 출산 후에도 병원까지 와서 은근 속을 뒤집는 형님이었죠. 늘 형님은 처음부터 제가 형님 아래에 있다는 듯이 행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출산 후에는 더더욱 시댁과 형님을 멀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남편도 알았기에 시댁에 가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편하신지 항상 형님네 병원을 방문하거나 할 때는 저를 호출하셨어요. 부를 때는 저를 부리고 모시는 것은 형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과 단둘이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항상 형님 앞에서는 늘 달라지셨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잘해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더 싫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되었어요. 제 딸은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였고 똘똘하며 사랑스러웠죠. 천성이 너무 밝고 착했고요. 형님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곧잘 하였어요. 두 집 다 공부를 잘하다 보니 오히려 괜찮았어요. 한 명이 처지거나 하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둘 다 곧잘 하였으니까요. 그나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어머님은 형님네와 저의 애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도를 넘어 남편도 듣기 싫어하는 날도 많았고요. 형님도 동참해서 즐기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 큰소녀는 누구 닮았냐? 아마 지혜미 애비 꼭 닮았을 거야. 어쩜 이리 똑똑해? 애가 확실히 달라, 총기가. 그러니까요. 중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특목고 준비해야죠. 아무래도 제 아빠처럼 세무사도 괜찮은데. 둘째는 착하긴 한데 뭐가 될지 모르겠네. 둘째는 뭐 시킬 거냐? 뭐 생각은 있니? 너처럼 미술은 시키지 마라. 괜히 돈도 많이 들고 이도저도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꼴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미술은 시키지 마라. 고생이다. 네? 안 그래요, 어머니. 만약에 지훈이가 하고 싶어 하면 시켜야죠. 아직 뭐 딱히 하고 싶어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중학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춰 지원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술을 하고 싶다면 시킬 거고요. 아직은 몰라요. 그럼 둘째네는 너네가 알아서 케어 잘하면 되겠고, 첫째네는 내가 개인가에 붙여주랴? 이제 중학교도 가는데. 어머, 어머님.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학원 세팅해야 하는데 개인과외 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님은 형님네에 월 200짜리 개인과외를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중요 과목으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저희가 알아서 케어하라니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었죠. 그런데 형님이 뒤이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동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 아무래도 어머님이 될 놈을 밀어주지, 동서. 안 그래? 딱 봐도 우리 지연이가 싹부터 틀리잖아. 지연이는 그냥 동서가 알아서 지금처럼 케어하면 될 것 같고. 어머님, 감사해요. 지연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이 집 들어오고부터 그러더니 정말 왜 그러세요? 형님한테 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될 놈을 밀어준다고요? 어머님이? 그럼 우리 지훈이는 뭐 안 될 놈이라는 건가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냐고요? 딸 가지고 그러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그동안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었니? 너 웃긴다 아주. 아니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소리를 지른다니 너.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 거니? 아주는 그렇게 뜨고 무섭다 너. 그네야, 얘 좀 봐라. 뭐 잘못 먹었다니? 동서, 진정해.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니 당연히 큰손주 밀어주는 게 당연하지. 욕심도 커, 동서는. 지훈이는 내가 이 책 주마. 이 책이 내가 아는 친구한테 얻어온 책인데 이게 중학교 필수 도서란다. 자, 여기. 어머님이 제 딸에게 읽으라고 주신 책은 2,000원짜리 중등 요약집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뒤이어 말을 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면 그네도 이걸 살펴봤나 보다. 그네 방에 있더라. 하여튼 섭섭해하지 말거라. 알겠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 길로 책도 안 챙겨 집으로 왔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니 당연히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앞서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몇 달을 시댁과 마주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추석이 되어 온 식구가 집에 모였습니다. 딸아이는 따분한지 저에게 심심하다고 집에 가자고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그 어머님이 주신 책을 쥐어주며 읽고 있으라고 했는데 딸이 그 책을 펼치고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아주버님은 아비규환이 되어 그 책 속을 사수하려고 했죠.
이상해서 그 책을 살펴보니 세상에 그동안 형님네 병원 매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챙긴 환자 명단과 금액 정리가 되어 그 책에 꽂아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돈이 무려 14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형님한테 말했죠. 형님, 이거 뭐예요? 요즘 현금 영수증 안 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버님이랑 지금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동서? 자기야! 자기야! 동서는 알 거 없어. 참나, 이리 내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형님? 아니, 아주버님이랑 짜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 이거 범죄예요. 아, 재수씨. 일단 제가 정리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잠깐 거기 책에 꽂아둔 거고요. 일단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동안 병원 확장하고 그렇게 지성인 코스프레를 했던 것이 이렇게 뒤에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자기네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파렴치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런 인성이라는 것이 끔찍했네요. 범죄자와 한솥밥이라니. 전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가장 큰 복수를 계획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연휴가 지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요.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형님은 큰 벌금을 맞았죠. 직원들도 증언을 많이 해주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아주 못 잡아 먹을 듯이 굴었네요. 그 모습조차도 전 고소했죠. 앞뒤 다른 건 알았지만 저렇게 뒤에서 돈 장난을 할 줄이야. 아주버님 또한 실망했고요. 그래도 꼼꼼하게 작성해둔 아주버님 덕분에 밝힐 수 있었지만요. 동서지? 동서가 신고한 거야, 분명히. 우리 병원 직원이 그럴 리가 없지. 이거 아는 사람은 동서인데 안 그래? 참나. 뭐가요? 아니,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아니, 형님, 사회에 악이 되진 말아야죠.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내야 했던 거고 그걸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짜고 현금으로 얼마를 해 드신 거예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내가 가만 안 둬. 넌 그렇게 깨끗해? 내가 너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은 거 생각하면 아유,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너같이 사회의 악 볼 일도 없고 의사 하나로 시집 올 때부터 유세를 떨어대더니 그 집 꼴 되니까 이제 어때? 어머님 어떠세요? 어머님 훌륭한 의사 며느리 뒤에서 세금만 내고 돈 장난하다가 몇십억 세금 폭탄 맞았어요. 어디 동네에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전 제 딸에게 꼭 범법은 저지르고 살지 말자고 가르칠 거네요. 고액 가해하면 뭐해요? 당신처럼 머리만 좋으면 뭐해? 어떻게든 뒤에서 자기 배부를 생각만 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네 딸이 불쌍하다. 아니, 내 아들 꼬셔서 너 지금 여태까지 뒤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냐?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이고, 말도 안 돼 정말. 전 그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형님은 꼭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세금을 저렇게 내도 뒤에서 또 돈 장난을 할 것 같은 위인이지만요. 시어머니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딱히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형님네 보고 이제 분가하라고 했다 하네요. 아무래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셨겠죠. 본인 아들도 큰일 날 뻔했으니 그 여자는 병원을 팔아 일반 그냥 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다나 뭐라나. 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서 지금 일하는 병원도 선배 병원에서 간신히 부탁하여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 일로 저는 저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것, 이게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보다는 인격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죠. 지금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려 합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